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류일임 위원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민원인 정보 유출은 공익신고로 포장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수사도 의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방심위 내부 분위기가 궁금해서 이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 민원 의혹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그 민원 의혹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가 불공정심이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예.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던 4개 방송사에 대해서 과징금 결정할 때부터 계속 비판을 했었던 것이고요. 예. 이게 뭐 비슷한 방송에 대해서 어디는 문제 삼지 않고 어디는 뭐 역대 최고 중징계 결정을 했으니까 네. 불공정심이라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과거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방심위 16년 역사에 단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예. 제재 수위 자체가 기존의 심의 사례와 비교해서 뭐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현저하게 잃었다.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방송사 손봐주겠다는 표적심이고 정치심이다. 예. 라고 노조에서 당시에도 비판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그 심의 안건이 상정되기 전날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청부 민원으로 보이고 가족 동원, 지인 동원 심이다라고 어제 성명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 방심위 내부에서 이게 청부 민원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퍼졌던 이야기였습니까? 사실 그 안건이 처음 상정됐던 9월 5일 당시에는 예. 민원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예, 그보다는 그 바로 전날 9월 4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이제 한마디 했다고. 네. 방심위에서 갑자기 긴급심의로 뭐 안건을 상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반대했던 야권 추천 심의위원이 퇴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의사 정족수가 충족이 된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지 청부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네. 한창 한 20일쯤 후에 네. 그 방심위 내부망에 류일임 위원장님 그 안건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동생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문은 좀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 20일 뒤쯤 됐을 때. 네, 9월 말쯤에요. 예. 근데 기자들도 그 이후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노조 지부장이 되기 전이었는데, 네. 뭐 동생 민원은 뭐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동생 한 명이 아니라 일가 친척 뭐 다 동원하고 뭐 전 직장 관계자들 수십 명이 조직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게 이제 밝혀지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뭐 직원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민원 제기자가 동생 아니냐라는 생각은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좀 특이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인, 가족 토탈 한 15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사실 뭐 그 추정을 한 거니까 네네. 뭐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많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초에 이거 동생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내부에서 좀 돌긴 했는데 그 다음에 범위가 확대돼서 더 있다 이런 얘기는 언제부터 어떤 수준으로 돌았던 겁니까, 이야기가? 그거는 최근까지 그렇게 널리 알려졌던 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예. 그럼 권익위 신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알려지게 됐던 거고. 그렇죠. 예. 어제 유림 위원장이 낸 성명 보셨죠?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전날에 본인 관련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예. 그 의혹에 대해서 뭐 해명이든 사과든 하는 게 맞죠. 네. 그 직원들은 어제 출근하고 류일임 위원장이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기대했을 거예요. 네. 보도 내용에 대해서. 예.
근데 나온 반응이 뭐 제보자 색출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직원들이 좀 뭐 어이없어 했죠. 그래요. 그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네. 류일임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본인이 떳떳하면 기자들 앞에 서서 뭐 해명을 하든지 뭐 의혹 보도 중에 일부라도 사실이면은 사과를 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네. 어제 기자들 피해서 화물 엘리베이터로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화물 엘리베이터로요? 예. 오. 그러면서 이제 뭐 제보자 색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내부 게시판에는 반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 류일임 위원장 입장을 보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 제보자 내지 신고자가 내부 직원 아니냐는 의심을 깔고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제보자 색출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까? 어제부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색출 작업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물어본다지 하는 이런 절차가 개시가 된 겁니까? 어제 바로 그런 일이 시작됐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예. 그냥 뭐 색출하겠다라는 엄포가 전달이 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에 대한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반응들이 다들 반발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 내부망에 네. 그런 글들이 잘 많이 올라오지 않는데 뭐 노조에서 항의하는 글을 이제 하나 쓰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20개인가 달리더라고요. 다들 격앙돼 있습니다. 많이 격앙돼 있다. 그러면 노조 차원에서도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 이른바 그 제보자 색출에 대해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질문을 좀 돌려볼게요. 지금 일단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청부 민원으로 밝혀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현재까지는 예.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넣었다라는 의혹만 네. 지금 제기가 된 상태인 건데 네. 류일임 위원장은 본인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류일임 위원장이 직접 민원을 뭐 사주를 했다라는 증거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네. 이거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는 거죠. 업무방해. 과거에 2018년도에 예. 사무처 직원이 직접 민원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이 올린 것처럼 이렇게 대리 민원을 올린 사건이 밝혀진 게 있었어요. 아, 예. 그때 어떻게 됐어요? 뭐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뭐 부위원장이 지시해서 뭐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분이 해고가 됐어요. 해고. 예, 파면이 됐어요. 파면됐다가 예. 이제 뭐 직권 청구해서 해임으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예, 직원이 그런 일을 하면은 이제 파면 대상인 건데 네. 위원장이 그와 유사한 일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밝혀지면은 사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류일임 위원장은 신원을 보호해야 되는 민원인의 신원을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 역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어제 무슨 뭐 이렇게 개인 성명 비슷하게 자료를 냈는데 그 민원인들께 뭐 사죄들이 사과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 말은 본인 가족과 지인들한테 사과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웃기는 얘기죠. 저는. 그리고 사실은 뭐 공익 신고자가 뭐 다른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뭐 유출을 했다 뭐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명백하게 공익 목적의 공익 신고인 걸로 보이죠. 예. 공익 신고. 예. 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제 그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익 제보자로 해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네. 원래 권익위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곳인 건데 최근에 김홍일 위원장 재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뭐 그 방심 위원 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했던 정민영 위원이라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네. 뭐 이해충돌 위반이다라고 권익위에서 입장을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해촉을 했거든요. 네. 이제 권익위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면은 예. 이번에도 류일임 위원장이 이해충돌 위반으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예. 그 대통령이 바로 해촉을 하는 게 뭐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볼 게 이 류일임 위원장 주장 중에 이 그 이제 방송에 대한 심의 절차 있잖아요. 예.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따라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 당시 9월 5일자 회의 때 발언 내용이 네. 속기록으로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어요. 예, 예. 9월 5일 31차 방송 소위도 기억하는데 그 회의록 누구나 다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날 회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류일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기 전이고 이 방송 소위에 배치되기 전이어서 황성욱 직무대행이 사회를 보기는 했는데 네. 그 황성욱 직무대행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안건 부의를 뭐 하자고 하지도 않았었고 다른 비상임위원이 그 전날 국회에서 뭐 엄청 난리가 났었다면서 그 예. 이성관 위원장 얘기한 거 가지고 예, 예. 뭐 국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 심의로 뭐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냈어요. 네. 그리고서 민원 들어온 거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긴급 심의로 상정을 한 게 그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예. 기록에 뭐 지금 와서 무슨 뭐 역사 해석을 뭐 다르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이었습니다.